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동조합을 아십니까? 지난 2011년에 국회에서 협동조합법이 통과된 후로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협동조합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오늘은 오마이스쿨에서 아주 인기 강사로 유명한 주수원 선생님을 모시고 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스쿨 인기 강사로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A부터 Z까지 이게 굉장히 인기 강의였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해주시길래 이렇게 강사로서 인기 강사 등극을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인기 강사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이제 보시고 네. 또 저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게 강의 듣고 도움되었다는 분도 이제 좀 많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보람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 A to Z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기초 강의라든지 여러 강의들은 많이 있는데 뭐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지역에 따라서 강의를 듣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요. 한 4회차로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길지 않으면서도 좀 임팩트 있게 한 게 좀 인기가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인기 비결이 저는 외모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의의 내용에 있었다라고 깨알 같은 자랑을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모르니까 네. 얼굴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그 협동조합이라는 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은 과거에 무슨 농협, 축협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면 학교 안에서 무슨 협동, 근면자주 네. 협동 우리는 이 그러네요. 근면자주 협동 네.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데만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 이제 말씀하신 농협, 축협, 뭐 신협, 생협 네. 다 이제 이전에 협동조합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왜 또 협동조합이 많이 얘기되느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농협이나 축협, 신협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상의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각 분야마다 개별적인 법이 있어야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드는데 요건이 이제 좀 까다로운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협 같은 경우에 최소 인원이 300명 이상 돼야 네. 되고요. 최소 출자금이 2천만 원 이상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011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 개별법이 아닌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네. 5명이서 금융과 이제 보험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5명 모아서 네. 육아협동조합 만든다. 그럼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네. 법률적으로 위배도 아니고요. 네. 이제 그렇군요.
공동 육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는 설립은 할 수 있는데 또 네. 기존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면허가 필요하기도 하고 네. 인허가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적인 부분들이고요. 법인격으로는 얼마든지 설립은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2011년 12월에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벌써 한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4, 5년 3년이 정도, 됐죠. 3년 정도 네.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 몇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까? 3년 사이에 이제 지금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한 6,600여 개의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졌더라고요. 전국에서요. 네, 전국에서 6,600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입니다. 사업자 협동조합이 4,900여 개. 그래서 네. 이제 전체 비율상으로는 74%에 이제 해당하죠. 그래서 이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네. 개별 사업자들이 이제 뭉쳐서 만드는 협동조합이고요. 뭐 그런데 이제 꼭 개인 사업자 뭐 그 등록돼 있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 혼자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 이상이 협업해가지고 창업하는 네, 그런 형태가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인데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협동조합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배달 앱 있지 않습니까? 네. 배달 앱 서비스의 문제를 느낀 네. 그 배달 업주들이 네. 협동조합을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그렇게도 수수료가 없는 네. 그 앱을 만들어서 네. 그 배달 앱 서비스로 치킨을 시켜 먹으면 네. 양이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가격에 거품이 있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가격 거품이 없고 양도 원래대로 주는 이런 네. 그런 배달 앱을 또 따로 만들어서 창업을 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중간 이문 그렇죠. 쓸데없는 수수료 네. 이런 것들을 줄이고 이것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데 그렇죠.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협동조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동 사업자들이 이제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시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동으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네. 아까 이제 얘기한 경우랑 조금 비슷한 경우가 이제 될 수도 있는데 와플 대학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본사 자체가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프랜차이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맹점들한테 수수료를 이제 많이 물린다라든지 아니면 네. 본사의 이익을 좀 많이 좀 강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맹점들이 직접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들만의 협동조합 본사를 만드는 네. 경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인상적인 게 이제 다큐멘터리 3일에 이제 소개되기도 했는데 동네빵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빵에서 만들 때 도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재료가 네네. 필요한데 그 재료를 함께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고요. 또 레시피나 이런 것도 공유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골목 그 빵집에서는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되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훨씬 종류도 많아지고 네. 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아. 네, 이런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뭐 두부도 그렇게 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있습니다. 그것도. 두부 있어요. 아빠 두부. 아빠 두부 알아 나. 아빠 두부. 아 그래요? 아빠들이 네. 만드나 봐. 그 협동조합 두부 협동조합이 네.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어요. 아빠 네. 두부예요. 엄마 두부면 좀 그렇게 했지 그랬더니 아빠 두부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빠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두부를 네.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걸 봤고요. 콩나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그렇죠. 사업자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규칙이 있는 동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할 때 동업은 뭐 절대 하지 마라 친구 간이나 가족 간에 하지 마라 이러는데 협동조합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상에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동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동업보다는 좀 더 신뢰감 있게 또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간접 지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또 동업이 기본적으로 함께 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와중에서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바로 수익이 나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팟짱을 이용해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광고를 좀 하시면 아 그렇죠. 이게 판매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협동조합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정치 그리고 언론, 네. 학교 네. 전 분야로 협동조합이 아주 많이 뻗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업자 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흔한 협동조합의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한두 개쯤 봤을 수도 네. 있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밖에 다른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소비자 협동조합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시장에서 이윤 논리로 인해서 공급해주지 않았던 부분 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또 다 커버하지 못했던 영역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일정 이상 뭉쳐가지고 네. 우리들만의 필요를 이제 사업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사실 생협도 유기농산물에 대한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비슷한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뭐 국민 TV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언론에 이제 충족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조합원들이 이제 여러 명 모여가지고 만든 이제 언론 협동조합이고요. 저도 거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무슨 사업이 있냐 이럴 수 있는데 학교 안에도 다양한 매점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교복이라든지 교복. 심지어 수학여행까지 아. 예, 다양한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소비들이 시장에서 다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매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찍 하교를 하기도 하고 네. 중학생들의 구매력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햄버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햄버거 그리고 맞아요. 가면은 이제 또 브랜드들이 시중에 보지 못했던 브랜드들. 이상한 듣보잡. 그쵸. 네, 듣보잡 브랜드들이 학교만 가면 쫙 깔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학부모 회의가 있잖아요. 네. 갔다가 이제 또 회의하다 보면 또 출출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좀 먹을 거 먹고 하자 이렇게 해서 사왔더니 이제 이 실태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셨던 거예요. 네. 엄마들이 뿔나가지고 만든 그런 학교 협동조합이 영림중 사례가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기도 하고요. 또 뭐 부산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또 기숙 학교인데 이제 매점이 없었던 게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학생 15명이서 네. 힘을 합쳐가지고 학교 안에서 매점을 애들이 만들어요. 팔아요. 애들이 팝니다. 애들이 네. 애들 상대로 매점을 네. 하는구나. 네. 부산? 부산 국제고 사례인데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네. 매 시간마다 이제 거기 가서 하긴 힘드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근데 그거 굉장히 자발적이고 재밌네요. 네, 학생들이 그렇죠. 한다는 거. 물론 되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왜 했을까 이러기도 하는데 근데 그 과정을 하면서 이제 경제라는 거를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는 게 그렇죠.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실물 경제 흐름을 알고. 그렇죠. 예. 네. 그 괜찮은 그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그 트윈 부인이시네요. 저도 직접 만나뵀었는데 애들이 무슨 장사를 해? 미쳤어! 그럴 수 있죠. 이러고도 남을 교장 선생님이 네. 그래 한번 해봐. 창조 경제가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깨어 있으셨고 네. 되게 재미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들면은 사실 이제 학교 협동조합 만들었지만은 학교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쓴 아이디어는 학기 초에 이제 그 상장 관련해서 상품 네. 관련해서 다 결제를 올려라.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책을 구매해서 이 네. 학교 협동조합 매점에 이제 기부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장을 주게 되면서 상품권으로 학교협동조합 매점 상품권을 줘가지고 네. 학생들도 이 학교협동조합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교협동조합도 초기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그래서 네.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델은 전국의 모든 학교로 좀 모델이 전파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학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아이들이 정말 왜 그렇게 배가 고파 학교만 가면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학교 다녀봤지만 네. 일단 교문을 넘어서는 순간 배가 고파. 그렇죠. 그래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점심을 네. 먹었던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웃어? 우리들이 젓가락만 들고 그렇죠. 우리들이 모두 우리 여기 셋 있지만 다 공유하는 네. 과거의 추억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 엄마 2개 싸줘도 네. 점심 시간 전에 다 끝나. 그래서 늘 매점을 전전하며 이랬던 네. 기억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매점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렇죠. 그 청소년기의 왕성한 식욕과 네. 그리고 또 이때 질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위장병 이런 거 안 생길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때 전부 무슨 라면 뭐 질라진 거 뭐 정체불명의 음식들을 이제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서 탈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것 네. 같아요. 그 관리가 집에서 안 아무리 되는. 좋은 걸 먹여봤자 학교 학교 가서 이상한 걸 먹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자발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죠.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엄마들이 네. 혹은 아빠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매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수학여행 그리고 저는 방과 후 학교가 네, 맞아요. 방과 후 굉장히 모델도 질 낮은 교육이 많아요. 네. 물론 값은 사설학원에 비해서 굉장히 싸긴 한데 아이들이 가긴 가는데 왜 가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이제 짜준 시간표에 따라서 가긴 하는데 이 방과 후 학교도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것들도 협동조합 모델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방과 후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협동조합 관련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경우인데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방과 후 그 학교협동조합 센터 뭐 이런 네.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부산에 이제 금성초등학교를 제가 방문했더니 거기는 네. 학부모님들이 직접 그런 학교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들이. 네, 근데 거기는 좀 특색이 있는 게 그 부산 금성산성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좀 네. 교통이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방과 후 강사들이 잘 오기 꺼려했기도 했고 또 오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또 방과 후 경우에는 위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그 강사분들 입장에서는 네. 질 높은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마진을 없애면서 또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능기부.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결합돼서 또 근데 마냥 또 봉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강사료라든지 인건비도 받아가는 형태로 네.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냈던 거죠. 아 그래요.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은 학교일수록 그런 실험들을 그렇죠. 많이 해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아파트 안에 있는 맞아요. 뭐 반 두 개짜리 있는 네. 그런 학교들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뭐 산속에 있는 학교라든가 뭐 그런 학교들이 이제 부모들이 재능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네. 일반 강사들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사교육하지 마라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지만 사교육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하는 그렇죠. 교육은 질이 낮고 또 학교 바깥에서는 또 너무 돈이 비싸고 네. 뭐 이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또 아이들은 막 무한 경쟁 시대에 놓여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는데 이럴 때 방과 후 학교를 좀 양질의 교육을 네. 해준다면 전부 그리로 보내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싹 트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로만 할 수 없는 영역 그리고 또 이제 국가에서 다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 그 네. 가운데서 협동조합은 결국 이제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 판다고 네, 그런 우리끼리 해보는 이제 정신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다양한 상상력들이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실험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또 만난 재미난 협동조합 중에서 그 땡땡책 협동조합이라고 거기 조합원 갈 네? 때 땡땡책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땡땡책이에요? 네, 땡땡책입니다. 아, 무슨 땡땡이를 치자 책. 이런 건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동그라미 돼서 아. 이제 어떤 책이든 무한하게 이제 넣을 네. 수 있는 그런 아. 경우인데 거기는 이제는 그 독서 그다음에 책과 관련된 다양한 그 욕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네. 출판인들도 많고 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여러 독서회를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평생 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도 네. 있겠죠. 네, 그런 이제 실험들이 있고 또 인상적인 협동조합 중에 허클베리 핀 팬클럽 협동조합이 있는데 네. 혹시 허클베리 핀 밴드 아시나요? 안 네, 들어보셨- 알아요. 아세요? 네.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네.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네. 굉장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근데 이 밴드가 사실은 데뷔한 지 굉장히 오래된 밴드인데 그리고 음악성도 되게 높고 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팬클럽이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되긴 하지만은 인지도가 사실 아주 높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밴드가 지속 가능하게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팬들이 모여가지고 한 50여 명 분이 모여서 이 팬클럽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팬클럽 협동조합도 있군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신대철 씨 인터뷰할 때 저희가 알았는데 그렇죠. 신대철 씨도 그 음원 황당한 바른 음원 협동조합. 예, 바른 음원 협동조합 만드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형편없는 그 얼마?
쌀 8톨? 야, 굉장히 저는 심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인간들이 그 음악 창작자들에 대한 그렇죠. 대우를 네. 그따위로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쌀 8톨, 80톨을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한 숟가락에 80톨은 들어갈 텐데 네. 쌀 8톨의 값을 음원 저작권료로 네. 지급한다는 거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음원 사이트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경제 모델 자체가 그렇죠.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 쪽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그렇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육 분야 얘기했는데 문화예술 분야도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합해서 우리들이 원하는 상품들, 우리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면은 네. 충분히 그런 공정 거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어떻게 팬클럽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FC 바르셀로나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큰 팬클럽 협동조합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생각나는 특이한 협동조합 중에 우리 동생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동생. 네, 여기는 이제 동물병원 이제 협동조합인데요. 네, 동물병원에 대해서 뭐 좀 가격 부분도 있지만 서비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네. 부분이 일부분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게 또 되게 재미난 게 전 세계 최초라고 그래요. 세계 최초.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최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세계 최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본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일본에 가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제 탐방을 해봤더니 일본도 없대요? 동물병원에 협동조합을 만든 경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일본보다 앞서기 쉽지 않은데 그런 특이한 걸로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본에 다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거의 지금 동물병원 개업이 이제 앞에 두고 있고요. 네. 또 뭐 최근에 또 세계 최초 이제 재밌어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제주항공 이제 협동조합을 네네.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도 제주항공이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항공협동조합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물론 항공사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자본이. 그래서 그렇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충분히 많은 분들의 의지가 원희룡 모인다면 지사가 추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누가 물론 추진하는 건가요? 일부분 이렇게 같이 하겠죠. 예. 같이 하고 근데 뭐 사실 뭐 협동조합은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율과 독립이기 때문에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거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물론 예전에 이제 좀 관주도의 협동조합들이 좀 일부 있었었죠.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있긴 했는데 지금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네. 자원을 결합하긴 하지만은 결국에 중심이 되는 거는 음. 민간 쪽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거기서의 필요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매를 하잖아요, 육지로. 네. 근데 그 가운데서 항공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항공편이 네. 준비가 안 된다라든지 그래서 시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만든 네. 항공협동조합입니다. 네. 재밌네요. 재밌죠. 그러네요. 사실 근데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20대 여성들이 명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명품백, 명품 가방 이런 뭐 또 신발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이탈리아 협동조합 그렇죠. 네. 굉장히 거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게 없는 편인데 해외의 경우에는 우리랑 다르게 이렇게 네.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소개를 몇 개 해주세요. 해외 사례를요. 네네. 아까 이제 잠깐 나왔듯이 FC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키스트 그다음에 선키스트? 네, 선키스트도 이제 농산물 이제 협동조합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가공을 다국적 기업인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약간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네. 되는 부분도 이제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P 연합통신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기업들이 사실은 협동조합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들 이제 협동조합했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몬드라곤 사례를 굉장히 네.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스페인의 바스크라는 산간 지방에 이제 협동조합으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도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이제 여러 공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마트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다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상호 거래가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닥쳤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충격이 좀 더 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모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아까 말씀하신 이탈리아 사례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사례, 그리고 이제 또 캐나다 사례, 다양한 이제 해외 사례들이 많이 모델이 소개가 됐었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을 때마다 저거는 해외의 이제 경우 특수한 경우고 또 우리나라랑은 또 실정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을 보면은 아까 명품 수제화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수동 수제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구두 협동조합. 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그 수제화 만드신 분들이 백화점에다 납품을 했을 때 중간 마진이나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품. 소비자하고 거품이 생기고 또 이분들은 또 백화점 브랜드에서 원하는 것만 계속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소비자와 직거래도 이제 하고 또 자기들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고 만약에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탈리아처럼 해외에서 이제 명품으로서 그렇게 소개되고 그런 유명한 이제 협동조합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제가 성수동 그 구두 네, 구두 장인들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네, 그분들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구두를 만든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콰이어 찍으면 에스콰이어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여기서 뭐 엘칸토 찍으면 엘칸토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으로 나가면 잡표. 동대문 나가면 잡표, 에스콰이 찍으면 에스콰이어 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구두를 가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브랜드가 붙어지는 순간 가격이 막 2, 30만 원대로 뛰는 네. 뭐 이런 것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중간 마진 없이 거품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와 또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협동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네. 한국적 현실에서 네. 유명한 것만 좋아하고 일단 매스컴에 나와야 되고 막 네. 이런 건데 물론 이제 먹거리는 우리가 네. 약간 협동조합이 정착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마트에서 좋은 음식을 판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건강에 나쁘기 때문에 한 살림 먹어야지. 뭐 생협 거 먹어야지. 약간 이런 담론 형성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차원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성공 모델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성공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하신 생협 부분 말고 네. 지금 현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차잖아요. 빨리 만든 경우가 이제 3년이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들이 뭐 1년, 2년 정도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여기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매년 이제 협동조합 사례집을 이제 발간을 합니다. 거기서 네. 이제 좀 어떤 사회적 가치가 높은 모델 또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모델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아직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할 만한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험한 이 경쟁 사회에서 꼭 승리를 할 수 있다. 또 성공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협동조합은 더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뜻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의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혼자의 의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물어보면서 계속 마음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비용이다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느린 기업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설비를 통해 가지고 여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협동조합이 결코 많은 빵을 만들어내는 네. 그런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초기에는 약간 벤처처럼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면 당장 갑자기 확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도 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사회적 경제가 제도화되면서 정부의 이제 지원 정책들이 많이 결합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 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많이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간접 지원이다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에이 그거는 거짓말이고 언젠가는 지원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사업 모델을 갖추고 하기보다는
빨리 이렇게 법인 설립해가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뛰어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6,600여 개 협동조합이 됐다고 했지만은 한 절반 이상은 사실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휴면 조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좀 그 이제 일정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손익분기점은 둘째 치고라더라도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는 협동조합들은 그 중에서 한 10%가 될까? 뭐 이렇게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익 구조나 이런 거에서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또 이 부분 하면 일정 이상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사실 협동조합들은 다 사실 얼리 어답터들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죠. 네. 각 분야에서 지금 각계 경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또 일정 부분은 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했듯이 공동 육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학교 안에서의 매점이라든지 또는 동네 빵네라든지 이런 골목 가게들이 뭉쳐가지고 일정 이상 브랜드를 내면서 또 그 안에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다. 또 이제 그 사업적으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방문한 협동조합 중이기도 한데 한국 유지보수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네. 유지보수 업계가 굉장히 계절을 많이 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겨울 되면 좀 공사가 많이 없고 또 이제 여름 직전에 이 냉각탑 이런 공사가 네. 좀 주되게 있다가 또 이제 여름철에 좀 주되 없고 약간 계절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일거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갑자기 무급 휴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정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유지보수 업계 일하신 분들이 뭉쳐가지고 함께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든 거거든요. 네. 우리들이 실제 같이 서로 네, 고용하면서 모두가 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2년 정도 지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일반적인 유지보수 업계보다는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급여 수준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언제 뭐 잘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무급휴가를 당하는 그런 두려움 없이 네. 혹시 어렵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지금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그 해고를 쉽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노동자들의 이제 네. 노동 조건을 계속 열악하게 만들고 네.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당장 뭐 내일 모레 정년 앞두고 있고 애들은 아직 네. 키워야 되고 당장 이 일은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하지? 이렇게 답답한 50대 네. 맞아요.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한테 협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활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거든요. 네. 지금 내가 내일 모레 좀 회사를 그만두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영업 뭐 동네에서 뭐 고깃집이라도 하려면 돈은 많아야 되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잘못 들어갔다가 망하는 친구들 많이 봤고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협동조합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사회적 경제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지원이라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업률을 줄이는 차원에서 많이 네. 있고요. 또 전 세계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회를 정한 것도 결국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이 실업률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맞춰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그만큼 유의미한 일자리들이 많이 나고 있느냐?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급여 수준이 이 정도 되고 또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들은 우리들의 생활의 필요에 기반해서 그리고 네. 우리들의 그 생활 리드에 맞춰서 자기 맞춤형 이제 일자리들이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반찬 가게를 만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제 협동조합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그 하루에 4-5시간 정도밖에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풀타임으로 8시간 일을 못 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반찬 가게 일자리를 맞춤형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이전처럼 풀타임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여유를 찾고 싶다 이러신 네.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함께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뭘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충족되지 않았던 필요들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불편은 무엇일까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이제 알아가면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협동조합이든 뭐 이런 방식으로 창업을 했다가 금세 또 자본금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의 상황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거를 원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일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자원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나랑 비슷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조직을 하면은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리들만의 필요에 기울여서 했다가는 사실은 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사실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시작됐다가 망한 이유들을 찾아봤더니 네. 제 1위가 이제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는 상품들을 생산해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동조합 역시 일종의 이제 아무리 좀 독특한 사업체이긴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협동조합은 큰 시장보다는 이 지역이라는 기반, 마을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마을 주민들의 필요는 무엇일까에 좀 기울이면서 그러면 마을 모임에도 좀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들과도 계속 관계를 가져가면서 네.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떤 걸 사업 아이템을 할까?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아까 말씀 베이비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가 이제 있고요. 또 그 경력단 여성분들을 위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주고 또 마을 공동체 뭐 관련해서 이제 여러 마을 코디네이터 분들도 네.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집 밖으로 나오셔야 돼. 맞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와야 돼요. 대문을 박차고 나오세요. 맞습니다. 나오셔서 나와서 얘기를 예, 해보고. 네, 동네 카페라도 가보고.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사실 동네 안에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와 또 학교와 그다음에 그 동네의 뭐 주민센터나 뭐 이런 데를 근간으로 하다 보면 네. 정말 학교만 하더라도 정말 할 일이 많아요. 방과후 학교만 제대로 손질해도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정말 그 살면서 어떤 일이든 20년, 30년 일하신 분들은 그 분야에 다 전문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집안에서 썩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뭐라도 하면 맞습니다. 집에 있는 네.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 일단 종편 텔레비전부터 끄고 맞아요. 나오셔서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래야 마을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고 손주들 그리고 딸들 아들들 다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나도 한번 협동조합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부가 도와주는 어떤 역할이 좀 크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핵심적으로 입법하는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 이런 데에도 또 꼭 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가 제도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IMF를 계기로 빠르게 뭐 자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쭉 제도화가 이제 급속도로 진행돼서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의 속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를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근데 네. 이 제도화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그 틀로서만 사고를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가 너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나섰을 때 민간의 역량이 이제 키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죠. 특히나 지금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들을 다 아우러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이 제도화된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바깥에 이제 상상력이라든지 여러 여지들은 있지만은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제도화를 했었고, 근데 이거를 다시 또 하나로 묶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달에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를 했고요. 새정치 쪽에서도 또 약간은 다르지만 또 다른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원래 통과가 될 뻔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상반기에는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물론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승인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고민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자칫해서 또 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나서면은 때 문제점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이 일정 부분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약이 되기도 하는데 또 그게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아까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자 협동조합들이 많이 만들어진 근간에는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네.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으로 이제 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빨리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 지원금만 따려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 틀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탄탄하게 이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운영 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이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네. 가서 이제 갈등들이 막 터져 나가거나 그래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이 지원을 할 때 100% 지원은 아니고 20% 정도 이제 자부담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설비라는 거는 들여놓고 나서 다시 또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자부담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 이 지원금을 눈먼 돈이다 해가지고 네. 막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더 빚만 많이 쌓이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네.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지원금 위주 정책은 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민간이 받아 안을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커져야 되고 또 민간 역시도 이제 성숙하게 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네. 그런 필터링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법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민간의 의견들이 좀 많이 수렴되고 네. 특히 요즘에는 민간의 이제 그런 수평적 거버넌스, 네. 협력적 거버넌스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될 때는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도 좀 관해서 너무 또 이렇게 과제를 떨어뜨리기 식으로 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도 종종 보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겠죠. 예, 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저도 공무원분들 만나보면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해도 높으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서로가 지금 조율해가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방 네.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되면 그렇죠. 좋겠지만 그래도 천리길도 네.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어느 동네에는 빵 협동조합을 하는데 네. 참 그 동네 가면은 빵 하나는 끝내주는 빵을 네. 먹을 수 있겠다. 그렇죠. 어느 동네는 그냥 뭐 온갖 뭐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많은데 그 동네 네. 커피 하나는 끝내주더라. 끝내준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차츰 네. 뭐 이탈리아 볼로냐 모델처럼 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뿌리 내리는데 우리 주수원 선생님 같은 분의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함께 그 협동조합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천천히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뜸들이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인내 자본 얘기도 하거든요. 협동조합이 갖춰야 될 자본 중에 하나는 또 인내 자본이다. 왜냐하면은 사람들하고 마음 맞춰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거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다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미생에서도 이제 소개했던 거긴 한데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어떤 지금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다거나 사회적 경제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지금 완벽하게 딱 매뉴얼이 돼 있고 내가 이렇게 이것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런 거는 지금 없기 때문에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 협동조합 되게 궁금해졌는데 뭐 이거 좀 알고 싶은데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굉장히 협동조합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그 콜센터 일종의 이제 상담을 이제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기재부에서 이제 만든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이제 받는 건데 지역별로 번호가 이제 통일되어 있습니다. 1800에 2012번. 네. 아까 협동조합이 이제 시행된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800에 2012번으로 돼 있고요.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울시 상담센터가 굉장히 좀 크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1544에 5077번. 이쪽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점심시간 외에 업무 시간에는 이렇게 상담원이 친절하게 협동조합 개념, 뭐 설립 방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잘 해주고요. 또 협동조합 관련된 자료라든지 뭐 동영상, 뭐 교육 부분들을 받고 싶다 한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만든 협동조합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쿱.go.kr. 네. 협동조합을 이제 코오퍼레이티브라고 하는데 줄여서 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coop.go.kr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또 야, 아까 이 민간에서 정부 홍보도 다 해주네. 네, 잘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협동조합 뭐 미니 그 교육 자료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마이스쿨에서 만든 협동조합 A to Z 굉장히 재미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또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30분씩 나눠가지고 4번에 걸쳐 2시간 반 들으면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겠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이제 교육 받으러 가기 어려우신 분들 또 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뭐 생겼다는 것은 알고 주변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오늘 주 선생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